금이 간 유리. 장소, 아파트 거실. 술자리의 온도가 느껴진다. 늦은 밤 12시가 지나고 있었다. 거실 조명은 건조한데 공기는 묘하게 습한 느낌이다. 늦은 시간을 알리듯 테이블 위 위스키 3잔, 얼음이 천천히 녹는다. 남편 현우는 이미 얼굴이 붉어지고 혀까지 꼬인 듯하다. 남편 친구인 민수 씨는 취한 척하지만 눈은 또렷해 보인다. 남편이 웃으며 말한다. 야, 민수야. 우리 지연이 아직도 예쁘지? 지연은 접시를 내려놓다 멈칫한다. 민수 씨가 잔을 들며 말을 꺼낸다. 형수는 시간이 비껴간 느낌이네요. 그 말은 칭찬이지만 방식이 다르다. 남편은 모르고 웃는다. 지연은 민수 씨의 시선을 느낀다. 목선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허리선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시선. 지연의 손이 살짝 떨린다.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보지? 남편 친구인데. 그런데 싫지 않다. 남편은 소파에 기대 잠든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거실의 소음이 사라지고 민수 씨는 천천히 일어난다. 남편 친구인 민수 씨가 낮게 말한다. 담요 어디 있죠? 지연이 장롱을 가리킨다. 둘의 동선이 겹친다. 좁은 공간. 민수 씨가 일어나며 내 어깨에 무언가를 부딪혔다. 순간적이었지만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 지연, 놀라듯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죄송해요. 민수 씨가 취기가 있는 눈을 맞추며 왜요? 형수가 뭐가 미안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 그냥요. 민수 씨는 일부러 천천히 담요를 덮으며 기지개를 폈다. 민수 씨 아래가 텐트를 치고 있었다. 큰 물건과는 달라 보였지만 숨을 쉬질 못했다. 민수 씨가 다시 나를 본다. 이번엔 노골적이지 않아 보였다. 대신 오래, 깊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잠들지 못한다.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른다. 아주 맛있는 바나나를 맛보듯 내 입술이 벌어졌다. 힘없이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며칠 후, 비 오는 밤이었다. 남편 현우는 출장을 가고 초인종이 울린다. 문 앞에 선 민수 씨였다. 약간 놀라며 민수 씨세요? 네, 형수님, 저 민수입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며 무슨 일이세요? 남편, 지금 출장 갔는데. 우선 들어오세요. 통화는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제서야 보였다. 비를 맞았는지 비에 옷이 다 젖었네요.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다. 난 순간 시선을 피했다. 앞 상가 치킨집에서 치킨 사왔죠. 현우가 출장을 가요? 같이 한잔 하려고 이 비를 맞고 뛰어왔구만. 전화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거실에 조명을 켜고 수건을 민수 씨에게 건네주고 치킨 봉지를 건네받았다. 머리며 셔츠며 다 젖어 있었다. 민수 씨는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 숨을 고른다. 지연은 그 동작을 본다. 어떡해요?
이렇게 오셨는데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한잔 하려고 일부러 굶고 왔는데 술이 뭐라고 식사까지 걸러요? 그러게요. 형수님 저녁은요? 전 먹었죠. 어떡하죠? 식은 밥이 있긴 한데. 아니요, 밥은 됐습니다. 치킨 사온 거 같이 드시겠습니까? 전 괜찮아요. 머리라도 좀 닦고 드세요. 아 참, 나 때문에 거실 다 더러워지겠네. 형수님, 저 금방 샤워하고 나올게요. 옷이 다 젖어서 앉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 하세요. 치킨 준비해 둘게요. 민수 씨는 욕실로 들어가고 난 치킨 봉지를 보며 웃었다. 양념 한 마리에 소주 3병, 그리고 과자 한 봉지. 식탁 위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수 씨가 부른다. 현우 입는 티랑 체육복이라도 있음 좀 주세요. 내 욕실 앞에 둘게요. 옷을 놓아두고 밑 반찬 몇 가지를 담아 식탁에 올려놓았다.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의자에 앉는다. 젖은 듯 안 젖은 듯. 이제 좀 개운하네. 고맙습니다, 형수님. 근데 현우는 언제 돌아옵니까? 내일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가끔 출장 가고 그래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다 현우 복인데 먹을 복이 없는 놈이야. 형수님도 한 잔 받으세요. 저도 가득 한 잔 주시고 건배합시다. 근데 건배사는 뭘로 할까요? 형수님, 난 그냥 웃었다. 철없는 애 같기도 하고 웃음이 났다. 글쎄요, 뭘로 할까요? 아, 민수 씨의 배우자를 빨리 만나시길 바라면서 건배해요. 역시 절 생각해주는 사람은 형수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건배. 닭 다리를 나한테 하나 주면서 많이 드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일상들이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여유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소주 몇 잔을 마셨는데도 그리 취하지가 않았다. 민수 씨는 얼굴에 표가 날 정도로 취기가 도는가 보다. 소주 2병이면 그럴만도 하겠다 싶다. 갑자기 라면 국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삶아 식탁 위에 놓으니 어린애처럼 좋아하면서 먹는다. 같은 라면인데 어쩌면 이렇게 맛이 다를까요? 형수님은 참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듣기 좋은 말인데도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말이었다. 기분이 좋은 게 나도 취기가 좀 오르고 있었다. 그때 남편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저녁은? 먹었지. 당신은 저녁 어떻게 했어? 좀 전에 일이 끝나서 지금 먹으러 왔어. 피곤하다. 내일 내려갈게. 쉬어. 알았어. 저녁 많이 먹고 푹 쉬어. 통화가 끝나고 민수 씨를 보니 취기가 아까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남편이 이제 저녁 먹는다네요. 민수 씨는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형수님, 이렇게 사는 게 재밌습니까? 내게 형수님 같은 여자가 있으면 난 출장 안 갑니다. 보기와 다르게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았다. 에고, 민수 씨도 결혼해서 살아봐요. 그래야 알지 총각이 어떻게 알까? 이렇게 술 마실 시간에 어디 가서 아가씨라도 구하시든가.
그때 갑자기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내게 와서 손을 덥석 잡는다. 형수님, 혹시 언니나 여동생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그럼 나 두말 않고 장가갑니다. 그러더니 날 일으켜 세우더니 형수님 없죠? 네, 제가 외동이라 없어요. 그럼 갑자기 양쪽 어깨를 힘있게 잡더니 두 번 다시 그런 말 마세요. 어깨가 약간 저려왔다. 네, 알았어요. 어깨가 아파요. 좀 놓으세요. 민수 씨는 손에 힘을 빼고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형수, 제게 장가가라는 얘긴 하지 마세요. 조금 괴로운 듯 한 모습을 보이는 민수 씨였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더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하곤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넣으며 말했다. 인물 좋고 사람 좋고 건강하고 직장 있고 아까워서 그래요. 그때 뒤에서 갑자기 민수 씨가 날 껴안았다. 너무 놀라서 헉 소리만 내곤 다른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 엉덩이 약간 위쪽에 뭔가 부딪혀 왔다. 열기가 느껴졌다. 난 바로 뭔지 알았다. 너무 밀착이 되니 그 크기와 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피하려고 앞으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싱크대에 막혀 움직이질 못했다. 민수 씨 왜 이러세요? 술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택시 불러드릴 테니 그만 이것 좀 놓으세요. 민수 씨는 더욱더 뒤에서 힘껏 안았다. 좀 전보다 더 커졌고 더 뜨거워진 것 같았다. 지연 씨, 형수님에서 갑자기 지연 씨라고 한다. 약간 겁이 났지만 민수 씨를 알기에 다시 침착할 수 있었다. 민수 씨가 내 왼쪽 목덜미에 입술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느꼈다. 목덜미가 뜨거웠다.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만큼 나 자신이 몽롱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 민수 씨가 날 자기 가슴 쪽으로 돌리더니 날 힘있게 안았다. 민수 씨, 정신 차리세요. 저 현우 씨 부인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민수 씨를 밀어내어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도 몸에 있는 힘이 모두 빠져나간 듯 다리가 떨리고 손도 떨려왔다. 그때 내 오른쪽 볼에 무언가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눈물이었다. 민수 씨가 지금 날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 아랫배에는 크고 뜨거운 것이 계속 날 압박해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민수 씨가 팔만 풀어버리면 바닥에 바로 주저앉을 정도였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가 입을 열었다.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우가 너무 부럽습니다. 민수 씨, 이 팔부터 풀고 저랑 얘기 좀 해요. 제발 좀 풀어줘요. 민수 씨가 팔에 힘을 풀며 뒤로 물러났다. 그런 민수 씨 얼굴엔 눈물이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수 씨는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가 아닌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다. 난 정신을 차린 후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컵에 부어 민수 씨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옆에 앉으며 물을 건넸다. 정신 좀 드세요. 물 한 잔 마셔요.
그럼 좀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탁자 위에 물컵을 올려놓으며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으며 날 바라보며 말을 했다. 형수님, 아니, 지연 씨, 오늘은 지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로 알아들었다. 민수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현우 씨 알면 어떡하시려고. 그때 민수 씨가 아주 느린 동작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다시 안아왔다. 난 거부할 수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기다렸는지 지연 씨, 오늘은 제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마세요. 민수 씨가 말이 끝나자 맞아 나의 입술을 민수 씨 입술로 막아버렸다. 부드럽게 천천히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입술을 떼는 것 같더니 다시 입술을 부딪혀 왔다. 이번엔 좀 더 과감히 입술 안으로 혀를 넣어온다. 부드럽고 짜릿하고 정신이 없었다. 나의 팬티가 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기분, 이런 느낌 오랜만이었다. 민수 씨가 더 대담해졌는지 혀를 내 입속에 넣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더듬으면 움직였다. 난 옅은 신음소리를 내며 민수 씨의 혀를 받아주고 있었다. 그때 민수 씨 손이 나의 가슴을 옷 위로 덮어왔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의 외쪽 가슴을 한참 동안 더듬더니 입고 있는 티 안으로 손을 넣는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내가 지금 민수 씨의 몸 놀림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팬티 아래 물이 넘치는 것 같이 뜨거웠다. 나도 그만 민수 씨의 목을 감싸 안았다. 민수 씨가 날 소파에 천천히 눕힐 때에도 입술을 떼지 않고 계속 날 찾고 있었고 민수 씨 손은 티 안으로 들어와 나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나의 유두를 손가락 2개로 비벼댈 때 내 입에선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못할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입고 있던 티를 젖가슴 위로 올리며 천천히 입으로 가슴을 빨아주었다. 이제야 신음소리라도 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다. 느낌이 너무 좋았다. 한참을 양쪽 젖을 빨더니 손이 내 아랫배를 만지더니 바로 계곡 위 천으로 덮인 부분을 따뜻하게 덮어줬다.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은 처음이었다. 손가락으로 내 계곡 사이 위를 부드럽게 돌려가며 비비고 지그시 눌러다 돌려주고 내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나왔다. 민수 씨, 응, 민수 씨. 나도 모르게 내 바지가 벗겨지고 있었고 팬티 위를 손으로 애무를 해주고 있었다. 부끄러웠지만 민수 씨의 손놀림을 이길 수 없었다. 팬티까지 벗기고 어느덧 내 음부에 민수 씨의 입술이 더듬고 있었다.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허리가 꺾이고 2 다리를 모을라치면 민수 씨의 2 손으로 더욱 더 다리를 벌렸다. 나도 느끼는 내 음부에서 나오는 물을 민수 씨는 혀로 입으로 빨아먹고 있었다. 몸의 감각이 이상하다. 몸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었다.
내 눈에는 눈물과 입에서는 신음소리와 민수 씨가 봤을 때 이상하게 봤을 것이다. 몸이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지릿함이 잠깐 동안 이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다 벗었다. 팬티까지 내리고 내 눈앞에 민수 씨의 커다란 것이 성질을 내고 있었다. 난 풀렸던 눈에 그 광경을 보니 겁이 날 정도의 그것이 내 입 앞 가까이 다가왔다. 그 밤 너무 황홀했다. 너무 벅찼다. 아직도 얼얼하기만 한 내 음부의 찌릿한 신경이 지금도 날 기분 좋게 해주고 있다.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때는 새벽 5시였다. 민수 씨는 보이지가 않았다. 불안감이 느껴진다. 민수 씨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갔으면 덜 불안할 텐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민수 씨였다. 지난밤에 술이 과해서 지연 씨를 아는 것 아닙니다. 지연 씨와 나만의 비밀이 생겨 저는 좋습니다. 지연 씨가 지금 어떤지 알면서도 아니다는 모르지만 저는 좋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니까 앞으로도 나쁜맘 먹을 것 같습니다. 지연 씨, 우리 둘만의 비밀, 전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도 아니고 지연 씨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들리겠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시면 절 받아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연 씨보다 못한 꽃 한 송이 가지고 지연 씨 마음 받으러 가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때 하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나니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민수 씨,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머리와 가슴이 따로 움직인다는 말을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는 아니라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어서 올려볼게요.